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 개요에서 위험성평가 절차 6단계 절차 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사전 준비하고 유해 요인 파악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위험성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성이란 뭐냐, 우리가 전 시간에 유해위험 파악을 한 결과 유해위험 요소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뭐 덜 위험할 수도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거는 위험하긴 위험한데 진짜 사고가 거의 날 확률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경미해. 이런 것까지 모두 위험성을 있다고 해가지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려면은 해야 될 게 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정에서 어느 정도 이상 허용 가능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만 두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 같은 경우 규정을 이제 8 이상이라는 게 있는데, 7은 없으니까 6까지는 이거는 이거는 뭐 자주 일어나도 아니면 사고가 나도 이거는 위험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으면은 8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감소대책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위험성을 결정을 해야죠. 이게 위험성이 얼마야?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위험성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빈도강도법에서는 발생 가능성하고 이 심각성, 이 두 개를 곱해서 숫자를 뽑아요. 빈도강도법이 아니라 뭐 3단계 체크리스트법인지나 행동요인 기술법도 이것도 위험성을 결정을 해요. 3단계 체크리스트법은 상중하잖아요. 하는 허용 가능하다, 상중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행동요인 기술법도 이걸 해보니까 이 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위험성 결정을 하면 돼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거는 빈도강도법에 의한 걸 위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 발생 가능성 얼마 자주 일어나냐, 노출 빈도, 시간, 확률 이런 거. 근데 발생이 자주 가능해도 뭐 다칠 위험이 없다 하면은 뭐 점수가 낮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은데 피해 중대성이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발생 가능성이 얼마냐, 저희 같은 경우는 8로 기준했어요. 8이면은 보통 발생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2고 피해 중대성이 4면 사망이죠. 사망이다. 이러면은 2라는 거는 어쨌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발생을 하면 4야. 사망이야. 그럼 8이잖아요. 그래서 이 8 이상은 해줘야 된다. 그럼 발생 가능성이 1로 낮추든지 이 심각성을 줄이든지. 근데 보통 이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가 쉬운데 심각성 줄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심각성을 줄이려면은 이건 어쨌든 사고가 나면 사망하는 건데 사망을 어떻게 안 나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발생 가능성 줄이 쪽으로 많이 한다, 그런 거고. 위험성 결정에서 그러면 1이다. 한번 사고 나면 4야. 사망이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발생 가능성을 1로 줄여. 1이란 거는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혀 안 한다고,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발생을 전혀 안 시킬 수 있다. 그걸 1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 곱하기 4는 4잖아요. 이건 허용 가능한 위험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사고가 나면 사망하지만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험성을 감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곱해서 빈도강도법으로 한다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유해위험 파악을 할 때 빈도강도법은 공정자각별로 유해위험 파악해서 5 곱하기 3, 또 3 곱하기 3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거는 사업장에 맞춰서 하면 되고, 평가 주택해서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 불가능해 안전조치 실시한다. 체크리스트도 체크리스트 체크 적정 미흡 해서 적정이면은 넘어가는 거고 미흡이면 안전조치 실시해야 된다. 여기도 상중하, 보통 상하고 중을 안전조치를 실시를 하죠. 핵심 요인은 지금 뭘 조치를 했는데 뭐가 또 필요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이렇게 각 평가 방법별로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이제 위험성 결정을 했어요. 위험성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그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저게 위험한 상태로 계속 두면 안 되니까.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서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작업하시는 분은 제일 잘할 거예요. 이걸 뭐 해야지 그쪽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하고 이 위험을 감소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할지 잘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3대 위험 요인 추락, 끼임, 부딪힘 해서 이제 예시로 이걸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단 매뉴얼에 있는 것 중에 가져왔는데 그 중에 그 감소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락의 위험에 이제 비계가 있어요. 어, 높은 데서 작업하는데 일반 비계를 사용하면은 이게 넘어져 떨어질 수 있고 추락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라. 시스템 비계는 이 시스템 비계를 이렇게 해서 이게 추락 위험을 그만큼 감소를 시킨 거거든요. 물론 이 상황에 따라 시스템 비계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죠. 만약에 이런 위험이 제거가 안 된다. 아예 제거를 시키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공학적 대책. 안전난간 설치하자. 시스템 비계 사용할 환경이 아니야. 돈도 많이 들어. 그러면은 작업 발판을 견고히 하고 안전난간 설치해서 공학적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해야 돼. 근데 공학적 대책은 만약에 이것도 안 돼. 그럼 뭐야? 대책을 하는 거야. 관리적 대책은 뭐냐면 이제 교육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관리 감독자 상주하면서 작업하는 걸 지켜보면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한다던가 관리 대책을 해요. 근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럼 뭐야? 그럼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건지. 근데 개인 보호구는 여기까지는 관리 대책까지는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보면은 개인 보호구는 소극적 대책이에요. 이 최후의 불우예요. 물론 그리고 개인 보호구는 이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보 착용하고 안전 착용하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건데 정 안 되면은 이 개인 보호구에 의존해야 된다. 여기까지 다 됐다고 해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개인 보호구는 최소의 그러니까 최 안전 대책이다. 가장 소극적인 안전 대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붕 고소 작업도에서 지붕의 작업을 안 해. 그러니까 직업에서 작업을 할 일이 있다.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붕에 뭐 설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려니까 떨어지는 위험이 있어. 그러면 지붕에서 작업 안 하는 방법. 그 설비를 뭐 어떻게 기계로 옮겨가지고 크레인으로 옮겨가지고 밑에서 작업을 하는 다음에 올린다던가. 그럼 아예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이건 뭐 좀 약간 말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은 예시로 든 거고 저희도 예전에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 공장에 위에 이제 가스 조절하는 부분들 같은 이런 거를 검침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을 예전에 기존에는 올라가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일이 없어. 이건 뭐예요? 중대성을 없애는 거죠. 빈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할 수 있는 그 중대성을 감소하는 그런 거다. 이게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위험한 일을 안 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일단 위험한 일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거 대책. 근데 쉽지 않죠. 제거 대책 안 된다. 그러면은 작업 발판하고 추락 방어막 밑에 떨어져도 안 다치도록 추락 방어막하고 채광점 덮개 해서 떨어질 일 없게 하고 공학적 대책을 하는 거예요. 설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안 돼. 그럼 관리 감독하고 또 최후 소극적 대책 개인 보호. 사다리 작업하지 말고 비계로 하란 말이야. 이런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비계 공간이 안 나고 그래. 그러면은 뭐 사다리로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K 사다리 있잖아요. K 사다리 뭐 있어요? 아웃트리거 있죠. 아웃트리거로 맞춰서 전도 방지하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공학적 대책.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K 사다리 없어. 저 이동 사다리밖에 없어. 근데 해야 돼. 아이고 해야 돼. 급해. 한 명이 잡아주고 한 명이 작업을 해야죠. 아예 한 명이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2인 1 작업 그렇게 하고 고소 작업 때 뭐 적합한 장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안 되면은 유도자 배치해서 작업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해라. 관리죠. 게임 방지, 로또 부착, 전원 차단하면은 제거 기계 돌릴 일 없죠. 근데 그 다음에 기동 설치 잠금 장치 사용하고 뭐 그것도 안 된다면은 공학 관리자 직으로 전원 투입 표식판.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제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가는데 할 수 있으면 다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발생할 확률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고 난 공학적 대책 했으니까 관리자 대책 안 해도 돼? 아니에요. 공학적 대책하고 관리 대책하고 개인보호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호장치 안전인증 받은 기계로 하고
방호장치, 울타리 섞고, 그 다음에 뭐 관리식으로는 작동 여부 점검하는 절차를 넣어라. 뭐 말려들 개인보호 소극적으로는 말려 들어가지 않는 작업적 사용해라. 뭐 부딪힘 이또 똑같죠. 뭐 중첩 최소화하고 이동전 분리하고 그다음 아니 공학적으로 로더 같은 경우 후방 경고등 딱 해서 소리 삐삐삐 나게 해야죠. 그리고 사람도 안전 통행로만 다니게 하고 뭐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작업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 지휘자, 유도자 배치하고 아예 사람 출입도 금한다. 이런 형태로 이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둬서 다 그 감소 대책을 수립하면 돼요. 위험 평가 공유하고 기록 보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